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시간이 안 가는 목요일입니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가벼운 컨텐츠를 하나 제공을 해드렸는데, 뭐 아주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가볍게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올려드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좀 핫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가운데서 닭형, 닭신형, 뭐 닭신, 뭐 뼈가구, 개꿀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닭신 TV라고 최근에 이렇게 좀 인기를 많이 얻으신 분이라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승 오면서 현 PD에게 물어보니 현 PD는 아주 잘 알더라고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제 의사신데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해박한 지식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소통을 좀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같이 오는 길에 한 영상 3개 정도를 정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예, 진솔하게 소통을 하시고요. 그분의 매력은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촌철살인의 표현들로 빵빵 터트리는, 그래서 뼈다구, 뭐 개꿀, 뭐 이런 의외의 아주 점잖고 지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어울리지 않을 만한 단어들이 이게 딱딱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빵빵 터지는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뼈다구, 외판 괜찮고요, 개꿀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신TV의 구독자님들이 이게 유행어가 됐더군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구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알람 오고 그러면 좀 보려고요.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선택을 할 때 킬로수 많은 차들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중고차 업자가 메르세데스 벤츠는 10만 킬로까지는 길들이긴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만 킬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뭐 고속도로 위주로 잘 길들여진 차니까 그냥 쭉 가지가지 타시면 됩니다. 기름만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가? 하고서는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드린 말씀이 그분의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대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를 하시면서 연식이 오래된 것, 키로수가 많은 것 둘 다 안 좋지만 연식이 좋고 키로수까지 얼마 안 된 차들은 비싸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들은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많거나 아니면 연식도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거나 뭐 이런 종류들인데, 어떤 경우에 연식은 오래됐는데 키로수가 좀 덜 된 차가 있고 어떤 차는 그보다 연식이 좋은데 키로수가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주행거리의 속성을 살펴보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를 선택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모든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고려되는 그런 조건들은 각각마다 다 차이가 있고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서 다소 많더라도 그 주행거리가 고속도로 위주의 정속주행의 대부분을 할애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km를 1500rpm에 두고 계속 항속하는 그런 무리 없는 주행만 주로 했던 차라면 이 차의 컨디션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이런 차들은 가격만 좋으면 닥신님 표현대로라면 개꿀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행거리도 2배 이상 차이 난다. 뭐 이러면은 뭐 그것도 역시 양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극복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 수준인데 조건이 잘 맞아서 정속주행, 고속도로 위주로 한 차라면 굳이 연식이 오래된 차보다는 연식이 최근보다 좀 덜 돼 있으면서 주행거리가 그런 식으로 운행이 돼서 잘 관리된 차가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지적하셨어요. 소유주가 많이 바뀐 차들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뭐 연식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5번씩만 바뀐 차들은 본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고, 연식이 좀 오래됐더라도 소유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로 그 소유주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바뀌었던 차라면 오래 정을 붙이고 관리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전문가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고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궁금하신 분들은 닥신TV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기준을 잡으시는 그런 부분으로 콘텐츠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왜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반드시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닥스님처럼 특별한 어떤 환경과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일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수년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이 차는 기계적인 부하가 덜한 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누려야 하냐면 비슷한 스타일로 운전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운행 환경, 비슷한 운전 습관, 비슷한 속도의 항속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식으로 오래 관리된 차들을 가지고 오면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에서 문제없이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이런 차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한 4, 5년간 한 소유주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행됐던 차가 이렇게 딱 믿고 가져왔는데 한두 달 만에 왜 예상치 못한 고장이 이렇게 곳곳에서 발생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먼저 분 소유자가 사실을 숨기고 고장이 나기 직전에 이거 뭔가 느낌이 아리까리한데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유주는 관리도 잘했고 운행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차가 기존 운전자와 완전히 다른 패턴의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운전자의 운행 환경에 노출되면서 수년간 받지 않았던 부분에 부하가 가고 또 그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서 양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된 부분에서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나는 이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이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길들이기 하라 매뉴얼에 되어 있냐면 하나의 RPM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1000에서 허용되는 RPM, 디젤 같으면 한 3000, 가솔린 같으면 한 4000에서 4500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회전수를 골고루 사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변속기도 다양한 단수를 사용하셔서 부드럽게 가속하고 부드럽게 감속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급제동을 가능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길들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운행 조건에서도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게 전반적인 토탈 컨디션 면에서 자동차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80% 90%를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1500rpm만 계속 그리고 항속기어만 계속 사용한 차들이 그런 운전 습관을 비슷하게 가지신 분에게 다시 가서 또 다른 환경에서 운행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스포츠 운전 좋아하시고 각 회전수를 고르게 쓰시고 또 횡지 실어가지고 막 자동차를 운행하시고 이런 분이 고속도로 운행 위주라고? 그럼 관리 잘 됐겠네 해서 가져가셔서 운행을 하시다 보면 예상보다 빨리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하나의 패턴으로만 길들여져 온 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부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신차인 상태에서는 내구 연한이 충분하니까 환경이 좀 바뀌더라도 이게 고장이 날 확률이 훨씬 적은데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오래 고착되어 온 운행 습관에서 바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고장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많은 주행거리를 가는 차들이 모두에게 다 좋을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위주라고 해도 만약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사시는 분이고 이분이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을 해서 쭉 가셨다가 톨게이트에 나와가지고 직장도 수킬로 이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런 차들은 거의 부하가 없다. 그런 조건에서 만약에 비슷한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에게는 이런 차들이 주행거리가 많아도 선택을 하셔서 크게 문제를 당할 확률은 낮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은
이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까지 복잡한 시내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또 역시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시내를 어느 정도 또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내 운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과 고속도로 위주로 하시는 분의 운행 조건은 어떤 차이일 수 있냐면 일정 부분의 시내 운전 플러스 고속도로 주행이 더해진 경우가 고속도로 위주의 차다라고 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또 고속도로에서 주행거리를 늘려서 다시 또 빠져나와서 시내 주행을 하는 이런 복합적인 환경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고속도로 위주로 길만 들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 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항속 주행, 이게 뭐 아주 얌전한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뭐 경차라 그래도 시속 130, 140km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준준형, 뭐 중형만 돼도 막 170, 180km/h까지 그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속도에서 자동차가 받는 부하가 생각보다 큽니다. 시내 주행 위주의 차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뭐 복잡한 도시 막 통과하느라 엔진과 변속기의 상태가 고속 주행을 한 차들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짧지만 또 안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동차는 뭐 엔진과 변속기가 다가 아니죠. 서스펜션에서도 뭐 암도 있고 부싱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스프링, 스트로크 옵저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배기 장치도 있고 또 뭐 내장재에서도 요즘 뭐 고급 내장재 많이 사용되고 달려있는 장치들이 많으니까 이게 차 연식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 차들은 내부에서 소음이 또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뭐 차량이 뭐 이음새라든지 뭐 문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조금씩 틀어지거나 뭐 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 마련인데 또 등화 장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시내 주행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움직이는 환경과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하중을 실어서 움직이는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이외의 부분에 더 부담이 갈 만한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내 구간에는 과속 방지터, 뭐 좀 오돌도돌한 도로들, 굴곡진 도로, 뭐 일정하지 않은 뭐 이런 환경들에서 더 부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최근 도시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환경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빠르게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운행된 차가 모든 컨디션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뭐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거나 내가 어떻게 운행했는지 세세하게 뭐 차계부를 기억해서 세세한 점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면 참 좋은데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차량 판매하다 보면은 정든 차를 또 이렇게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뭐 꼭 돈이 아쉽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 장점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새로운 소유자가 알아야 될 특이사항이나 주행 환경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행이 됐는지 어떤 환경으로 고속도로에서 관리가 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행 거리가 많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에 좀 덜 노출되고 선택을 후회할 일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행 거리가 최대한 길지 않은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소유자가 많이 바뀌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관리 측면에서도 안 좋지만 저희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자동차 운전 습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의 부하가 더 크게 전달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장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더 염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한 7, 8년, 뭐 10년 안쪽의 차라면은 주행거리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이 됐다. 15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좀 얼마 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연식이 중요하냐, 키로수가 중요하냐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잘 확인할 수 있는 차, 히스토리를 잘 알 수 있는 차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든 적든 이 차가 어떤 환경에서 운행됐고 내가 운행하는 환경과 크게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단순히 그 차의 외관, 그 다음에 뭐 성능 기록부,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의 연식 킬로수, 그리고 약간 구입 전에 시승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주행 거리가 좀 적은 차를 선택하시는 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승을 하더라도 이 단기간 시승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시승을 해봐야 이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자동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 몇 분, 몇십 분 정도 타보신다고 이게 눈에 다 절대로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정말 해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말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고차 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게 동의할 수 있고 뭐 저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뽑아내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또 합리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개인 가이드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에 하나씩 리스트를 체크해가면서 그 조건에 가장 부합된 차를 본인이 선택해내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뭐 엉뚱한 차를 선택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상관없이 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걸 고를 거야 라고 했는데 뭐 몇 년 아무 문제 없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닥신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고차 팁 가운데서 참고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셔가지고 바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바쁘신 가운데서 영상 촬영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팁 나눠주시는 거 개꿀로 받으셔가지고 항상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뭐 쉽지는 않은데 뭐 이 기회에 좀 쉬어가고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톡자님들도 여러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항상 힘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 힘주고 힘받고 그런 좋은 관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되면 또 금요일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